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절반 정도 이상의 사람은 시간당 100mm의 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비가 오면 얼마나 물이 빨리 차는지, 얼마나 홍수가 일어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여름. 지난달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남부지방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경상권 및 충북, 광주, 전남지방에 시간당 140mm 넘는 극한폭우가 휩쓸고 간 탓에 현장 곳곳에는 깊은 상흔만이 남았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최근 우리나라에 몇 년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괴물폭우는 낮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밤만 되면 물폭탄이 쏟아진다는 패턴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염으로 펄펄 끓던 한반도, 유독 심야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후학에서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비가 와도 너무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오거나 그게 이제 기후변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대기 전체가 따뜻해지고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이 수증기 함유량이 커지게 돼요. 밤 시간에는 육지가 조금 식잖아요. 그래서 육지가 냉각이 되는데 바다가 요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상의 공기가 따뜻한 상태인데 육지가 다소 상대적으로 냉각이 되면서 온도 차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집중호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1도 온도가 오를 때마다 수증기가 7%씩 더 많이 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수증기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증기가 담길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런 극한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수증기가 한꺼번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근데 이런 비를 보면 확실히 더 밤에 더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대기의 상대적으로 낮은 곳, 그러니까 고도 한 1km 정도쯤 내외에 강하게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층 제트라고 하는데 이 하층 제트가 이제 대기의 하층에서 수증기를 잘 공급해주면 이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이 하층 제트가 야간이 되면 더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야간이 되면 이 하층 제트가 더 강해지면서 수증기 수송이 더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이 수증기가 모일 수 있는 이 바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강수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폭염과 폭우가 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마치 뭐 폭염 다음엔 폭우, 폭우 다음엔 폭염.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으면 폭염, 그리고 살짝 이제 가장자리에 걸치게 되면 폭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 올해를 좀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장마가 그렇게 길게 지속이 된 편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발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덮고 있어서 폭염이 길게 이어지다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이 통과했었고 이번에는 태풍이 일본 쪽으로 통과하면서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해지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이런 강한 비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폭염, 폭우 전망은 어떻고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당 100mm 이상의 이런 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매우 강한 비의 강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앞으로 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시간당 100mm라는 이 비의 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뭐 되게 자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절반 정도 이상의 사람은 시간당 100mm의 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비가 오면 얼마나 물이 빨리 차는지, 얼마나 홍수가 일어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대책을 작은 지자체 수준으로 맡겨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이런 비가 언제 어디서든지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전라도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경험해보았고 어느 지역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비기 때문에 큰 규모의 광역단체 혹은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